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에 제주 지역에 대규모 점포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도의회가 현장 방문까지 나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 대책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들은 예정대로 영업을 하겠다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복합 리조트인 제주 신화월드를 도의원들이 현장 방문했습니다. 다음 달 22일 신세계그룹이 문을 열기로 한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들은 개장이 임박했는데도 지역 상인들과의 협의는 진전이 없다며 상생 대책부터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생 방안이란 이런 것들을 추가 계획들이 정확히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정확히 안 잡혀가지고 영업 개시를 예정으로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등록 취소와 관련한 서명도 받고 있는데 그럼 남정은 이거와 관련해서 7월 22일 강행을 할 건지 아니면 더 의견 수렴을 해서 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자 하는 건지. 하지만 사업자 측은 모든 행정 절차를 밟았다며 예정대로 개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유 사례로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회사 또한 또 저희가 운영사와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원만히 풀어나가는 과정 하에서 저 일정을 좀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최고층 쌍둥이 빌딩인 드림타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의원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것은 특혜라며 지금이라도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적 문제든 여러 가지 절차들을 끝내고 지금 영업을 재개하는 게 맞지 않는가. 우리 대기업으로서 우리 그분들의 마음을 좀 더 끌어안기 위해서라도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행정 절차를 어긴 점은 인정하면서도 영업은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중지에 대한 개념보다는 좀 더 빨리 향후에 저희가 드림타워가 좀 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제주시와 서귀포시 또한 대규모 점포의 개장과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영업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결국 지역 상인들의 반발 속에서도 영업은 강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예산안에 편성한 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0 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통해 세입에서 세출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 7,800억 원 가운데 2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2,9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5억 원 증가했다며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편성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문제가 알려진 지 올해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수는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에 사는 오은화 씨는 18년 전 1살 난 딸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딸은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폐섬유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알려진 뒤 지난 2013년 피해를 신고했지만 피해자 인정을 받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진료 기록은 삭제됐고 남은 사망진단서 한 장으로 피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 애가 약해져가지고 그냥 사망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죽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진짜 내가 먹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제주 도민은 11만 4천여 명. 이 가운데 10% 정도인 12,000여 명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6에서 7%, 전국적으로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약간 낮은데. 하지만 10여 년 전 문제의 제품을 사용했다는 자료는 물론 이로 인한 건강 피해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해
피해 신고와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제주 지역 피해 신고자 47명 가운데 26명만 피해자로 인정받았을 뿐 절반가량은 아직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진상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한 환경부 장관을 규탄했습니다. 12,000명을 다 찾았습니까? 환경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민 중에서 신고된 사람은 불과 47명. 470명도 아닙니다. 47명. 또 최근 관련법 시행령에 특별조사위의 피해 대책 조사 기능이 삭제됐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제 홍보도 어떠한 신고 홍보도 저희는 접한 바가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실태 재조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공론화된 지 10년. 피해자 파악조차 지지부진한 가운데 참사 피해 신고와 구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유흥시설과 음식점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해안과 광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탑동광장에서는 밤새 마스크를 벗은 시민과 관광객의 술판이 벌어지면서 제주시가 급기야 광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시 탑동 해안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테마거리 계단에 커다란 그물이 쳐졌습니다. 산책로 벽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밤마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모여 마스크를 벗은 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나눠 먹는 등 방역 수칙 위반 행위가 잇따르면서 제주시가 고육지책으로 설치한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럴 경우에 거리두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수칙 준수를 하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 농구 골대 등 운동기구 사용을 금지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가로등마저 끄고 있지만 몰리는 인파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반과 자치경찰이 계도 조치하는 건수만 주말 평균 100여 건에 나오는 쓰레기만 상당량. 결국 제주시는 오는 30일부터 탑동 광장과 테마거리 1.4km 구간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탑동 광장 주변에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1.5m 높이의 그물망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방역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주변 지역 주민과 상권이 침체된다는 상인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고할 나이도 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하면도 좀 조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퍼지게 되면은 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여기는 뭐 아무래도 안 좋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늘 강제고 자기네 뭐 관리 힘들다고 그렇게 하시더. 탑동 광장을 폐쇄하면 인근의 해변 공연장이나 시내에서 가까운 해수욕장 등 다른 곳으로 인파가 몰릴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광장 폐쇄가 방역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주말 사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행위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다중 이용시설 618곳을 점검해 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 4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8건은 행정 지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제주 지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적발된 방역 수칙 위반 행위는 119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정모 씨에게 벌금 5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시내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라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10여 분 넘게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남에서는 섬 마을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해경, 경찰, 소방이 사안에 따라 각각 대처를 하곤 했는데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목포 MBC 김한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선착장에 도착한 구급차에서 응급 환자가 해경 경비정으로 옮겨집니다. 갑작스런 고열과 경련을 호소한 80대 섬마을 주민을 육지로 이송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나 사고 등으로 육지로 이송되는 섬마을 응급 환자는 전남에서만 하루 평균 2명꼴. 잇따르는 섬마을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 해경, 소방 3개 기관이 뭉쳤습니다. 섬마을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상해 사건을 가정하고 현장 대응 모의 훈련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소방은 피해자를 응급처치한 뒤 닥터 헬기를 통해 육지로 이송합니다. 같은 시각 경찰은 드론을 띄우고 섬 지역을 수색하는 등 용의자 검거에 나서고 해경은 용의자가 섬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착장 봉쇄에 나섭니다. 검거된 피해자는 상황 전파를 받고 출동한 경비정을 통해 육지로 압송됩니다. 저희 해경에 상황이 전파되는 즉시 신속하게 이동해서 상황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모의 훈련을 계기로 3개 기관은 24시간 무전망을 공유하는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끼리 이제 인원이나 장비를 서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들이 실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마을이 앞으로 치안과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햇볕이 쨍한 낮 시간대에는 체감온도가 2, 3도 더 높겠습니다. 오늘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위 속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현재 대기 상층에는 찬 공기가 머물고 있는데요. 대기 하층에는 그동안 쌓인 열기로 인해 더운 공기가 가득합니다. 내일은 대기 상하층 간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오후 한때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 오겠고요. 모레에는 산지와 동부, 서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북부와 남부 지역 23도를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 2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 지역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겠고 어제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1.5m에서 2m로 낮게 일겠는데요.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도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제주도 북부 앞바다를 중심으로도 시정이 좋지 않은 곳이 있겠는데요. 해안도로 지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오면서 오늘보다 덜 덥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영훈 의원이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의 농지 3천여 제곱미터를 증여받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의 문제 제기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해당 농지의 가족과 직접 농사를 지어오다 지난 2018년 농지은행을 통해 적법하게 임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협박한 혐의로 10대 7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서 남성들을 유인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 남성들의 영상을 찍어 이를 미끼로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남성 2명도 입건했습니다.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의 부당 환전을 통한 이득금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탐나는 전 지류 발행 이후 지난달까지 10% 할인 혜택을 노린 부당 환전 적발 사례는 10건, 환수 조치된 부당 이득금은 49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탐나는 전 부정 유통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적발될 경우 부당 이득금 환수와 함께 과태료 최고 2천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기초학력 기준에 미달한 제주도 내 초등학생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읽기와 쓰기, 기초 수학 등의 진단 검사 결과 기준 점수보다 낮은 학생은 1.64%인 46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48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3학년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308명으로 111명 늘어 제주도 교육청은 진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